Money. It's great stuff. But does it make you happy? 성공하는 법을 연구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을 연구하는 것을 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성공학의 거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폴레온 힐이 먼저 생각나겠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얼 나이팅게일이 생각날 것이고 그 둘 모두에게 영향받은 밥 프록터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시대를 잘 만나 성공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걸까요? 성공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나폴레온 힐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실력 있는 기자였다는 것부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500명이 넘는 갑부들을 연구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연구가 한 권의 책으로 집약된 것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것도 말이죠. 밥 프록터에 대해서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잘 다니던 소방서를 그만두고 청소 사업에 도전한 이야기, 성공에도 법칙이 있을 거라 믿고 성공의 법칙을 연구한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밥 프록터의 멘토였던 얼 나이팅게일의 생애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그가 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인데, 책 속에 그가 서술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가난이 다른 아이들은 괴롭히지 않았지만 나만은 지독하게 괴롭혔다. 내 기준에 자동차나 냉장고가 있으면 부잣집이었다. 대공황이 한창인 1933년 실업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다.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우리를 떠났고 어머니는 매일 재봉틀 공장에서 일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안가에 있는 오래된 텐트시티에 살았다. 텐트시티는 문자 그대로 난민이나 노숙자들의 임시숙소를 형성하는 텐트의 대규모 집합체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다고 하는데 가난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던 소년이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다가왔을 땐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나운서 오디션에 합격하여 야간과 주말에는 교관으로 일하고 평일 낮에는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병대 교관과 좋은 직장의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라디오 원고를 자신이 직접 써서 방송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1950년 3월 그가 혼자 시작한 첫 방송을 기점으로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했죠. 그는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킨 건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학 거장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알아본 이유는 오늘날 성공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팔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능인지 아니면 유독 심한 특정 국가들이 있는 건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파는 생산자들에 대한 적대심을 쉽게 갖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무언가를 파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팔지 않되 남들의 노력과 가치를 조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돼야겠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는 유치한 이유로 시비를 거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들이 질투와 자격지심에 눈이 멀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는 누구나 생산자이고 그 가치의 정도가 다를 뿐 똑같이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해서 얼 나이팅게일은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 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서비스 제공을 가리켜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거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팔며 봉사하고 사업가는 자신의 상품을 팔며 봉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팔며 봉사하죠. 그런데 그 봉사의 퀄리티에 따라 그 보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랜트 카도는 비판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면 그 수준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며 오히려 비판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성공의 신호로 보라고 했죠. 만약 당신도 비판을 받고 있다면 당신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그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그 전달자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의 수익 인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유익해도 그가 부자가 아니면 그의 이야기인 가치가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세상에 나왔을 땐 나폴레온 힐은 54세였고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법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그의 책은 왜 그렇게 가치가 높았을까요? 얼 나이팅게일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인증하지 않은 아나운서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었죠. 부자를 동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부작용인지 부자들의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여파로 부자들만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가짜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성공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포함되죠. 그래도 현 시대의 성공학은 부자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니죠. 이 법칙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단어가 19세기에 지어졌을 뿐이지 이것은 고대부터 현자들이 진리라고 믿어온 법칙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접어들어 시대에 맞게 과학적인 근거가 인용되면서 이것이 유사과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얻기도 했고 부자가 되는 법과 접목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는 위험한 사상이라며 공격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 법칙의 본질은 내면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면을 다스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덩달아 따라오게, 그러니까 끌어당겨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과 법구경에도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람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둘 거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우리는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며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다니는 가장 안타까운 꼬리표는 노력은 하기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만 한다고 해서 온 우주가 도와줄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대를 거쳐 많이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과 법구경에도 일하지 말고 그냥 상상만 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고대 현자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력할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이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소수의 잘못된 사례들 때문에 모두의 믿음이 틀렸다는 말은 너무 심한 일반화 아닐까요? 성공하기든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태도를 10원짜리 생각이라고 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은 오래된 시가 기억난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인생을 10원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뒷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마음먹고 상상한 대로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